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대 경제 시스템으로서 철도가 조선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철도 부설과 식민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초기 유신 정부는 사절단을 조선에 보내 외교적 관계를 요청했으나 조선 측으로부터 협상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신정부를 무시했다고 보고 이따가키 퇴조 등은 강경 출범론을 주장하자 사이고 다카모리는 우선 자신이 사절로서 조선에 건너가 협상을 요청한 후에 만약 결렬시 출병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1873년 8월 가기는 일단 사이고 파견을 결정했지만 9월에 구미 시찰로부터 급거 귀국한 이와쿠라쿠시 오쿠보리토 도르 등은 내지우선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조선 출병론 즉 정한론은 즉각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한론이 일본 정부의 대조선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미국 페리제독의 흑함을 흉내내어 1873년 수호 조기로 조선의 개국을 얻어내었고 이후에도 일본 육군의 대외 전략론으로 정한론의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890년 12월 제1회 제국의회에서 육군대장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총리 대신으로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경인 주권선과 더불어 그 외곽의 주권선의 안위에 관계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이익선을 설정하여 이익선의 초점은 조선에 있다고 보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 지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 이익선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나중에 러일 전쟁을 통해 실현되어 조선의 식민지를 가져왔음은 물론입니다. 일본에 의한 조선 철도의 건설과 운영은 군사 전력과 당연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여 일찍부터 부설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92년 호쿠리쿠 철도회사 측량기사였던 고노 다카노부는 외무 대신의 위촉을 받아 부산, 서울 간의 측량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고치 출신의 탄광을 경영하고 있던 다케우치 신하는 철도 건설의 경부철도의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그 실현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다케우치는 나중에 수상이 된 요시다 시게루의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내정개혁, 철도건설, 개항 등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도권이 1894년 8월 20일에 조일 참정 합동조간이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됨으로써 확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철도 건설이야말로 최중점 시책으로 경부철도와 경인철도의 건설을 일본 정부 혹은 일본 기업에 위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일 잠정 합동조안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1. 이번에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 정부의 내정을 바로잡을 것을 절실히 바랬고 조선국 정부도 그것이 바로 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공고에 따라 힘써 시행하게 되었다. 각 조항을 분명히 믿고 착실하게 시행한다는 첫 번째 조항 다음으로 내정을 바로잡을 조목 가운데 경성과 부산 사이, 경성과 인천 사이에 철도를 건설하는 문제는 조선 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본래 일본 정부 또는 일본국 공사와 합동할 것을 약속하고 제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조선 정부의 현재 복잡한 사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다만 좋은 방법을 계획하여 될수록 기약한 바를 빨리 성취시켜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 침략에서 철도 부설을 가장 중시한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에서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것은 물론입니다. 청일전쟁 직후 삼국 간섭과 명성 황후 시해 사건,
그리고 아간 파천이라는 숨가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는 1896년 경인철도 건설을 요코하마에 거주하고 있는 제임스 R. 모스에게 면허하고 경인철도 부설을 프랑스인 컴패니옹 데 페스빌레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잠정합동조간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일본 측의 경부철도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898년 8월 경부철도 특허를 4명으로 주한 일본공사 가토 마사오에게 주고 같은 해 9월 8일 경부철도 합동조약을 일본 정부와 조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측은 공사 중이었던 경인철도 부설권을 회수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하여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배에 참여하였던 시부자와 H를 중심으로 경인철도 합자회사가 1899년 5월에 설립되어 같은 해 9월 18일에 철도 개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철도이며 1801년 8월부터 경부선 부설에 착수한 경부철도 주식회사에 의해 1903년에 인수되었습니다. 경부철도 주식회사의 성립 과정을 보면 일본 측의 총체적인 역량이 모아져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00년 1월에 일본의 제국의회, 귀족원, 중의원에 경부철도 속성 건의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은 같은 해 4월 궁정에 철도원을 설치해 황제가 이를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취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육군성, 대장성, 최신선 등에서 차관급 대표가 모여 새로 설립되는 경부철도에 대해 협의를 거듭했습니다. 재계 거물인 시부자와 H도 이 협의에 참가하는 등 군부, 정부, 재계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회사의 제도,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 보조금 등에 대해서 토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900년 9월 14일 외국에 있어 철도를 부설하는 제국 회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회사 설립에 관계된 수속, 자본 모집, 특히 불이익 금액의 특례, 정관 변경, 사채 발행, 공사 예산, 공사 방법도 변경 시 대신 인가 요건 등 일본국에서 철도를 건설 운영하는 기업으로서의 특례를 칙령 제366호로서 공표하였습니다. 아직 회사 설립에 이르기 전인 1904월 창립위원인 다케우치 스나와 오에타쿠 그리고 오사카 사업가로서 제58 국립은행 두치를 거쳐 1891년 조선의 폐제 개혁을 위해 서울에 온 요미야 초배 3명은 한국정보 유호로의 경부철도 창립 취지를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를 아련했을 때 다케우치는 러시아 통청철도 남부 지선이 개통이 그대로 러시아의 침략을 유발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부와 경의 양철도, 즉 한반도 종간선은 신속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주했다고 합니다. 1901년 6월 25일 경부철도 주식회사가 자본금 2,500만 엔으로 설립되어 8월부터 9월에 걸쳐 서울 및 부산 남부 쌍방에서 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러일 관계가 긴박해지면서 한반도의 종간철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어 1903년 12월 28일 속성명령이 교부되어 러일 전전 중인 1905년 1월 1일 경부철도의 전 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육군의 임시군용 철도 간부가 설치되어 군용철도로서 경의철도가 부설되기 시작하여 1906년 4월 3일에 개통되자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남북의 종간철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철도 부설은 경제적인 기능보다 군사적 기능을 전제로 철도가 건설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철도부설은 일본군의 군사적 포갑을 동반하였습니다. 경제사 연구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이에 관해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지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철도선로 방해자로서 조선인이 일본군에 의해 처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식민지화가 진행되어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국이 되었고 1906년 조선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일본에서는 사철 17개사를 국가가 매수하는 철도 국유화와 더불어 조선에서도 경부철도를 일본 국유철도로 하기 위해 1906년 3월 30일 경부철도 인수법이 일본의 법률 제18호로서 공포되었습니다. 같은 날 일본 법률의 제17호인 철도 국유법이 공포되었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번호도 일련 번호였다는 점에서 경부철도의 국유화는 조선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에 의한 국유화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경부철도는 7월 1일 설치된 통감부 철도관리구로 이어졌고 경의선과 마포선은 9월 1일에 철도관리구 관할하에 이전되어 한국에서도 일본의 국유철도가 성립되어 1909년 12월에 일본 철도원의 관할하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총독부 철도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한말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가 건설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국유철도를 중심으로 철도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